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컨트롤 세 번째 시간으로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GT라는 시스템 응답을 갖는 시스템에 XT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YT가 아웃풋으로 나온다고 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이 YT는 XT와 GT의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도메인을 바꾸면 이번에는 GS 시스템에 XS가 들어가서 YS로 나오는데 YS는 XS와 GS의 곱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비를 보면 GS로 표현이 되고 우리는 이걸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트랜스퍼 펑션을 좀 더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풋, 아웃풋을 시스템의 전담수로 표현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폼에서 이제 제어에서는 피드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목표 값을 주고 결과가 나올 때 이 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해서 넣어주게 되죠. 이제 클로즈 룹 컨트롤의 기본 형태인데 이 폼으로 한번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아웃풋은 그리고 앞쪽에 여기는 RS하고 이렇게 피드백 되어 온 신호를 빼주면 에러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일단 GS하고 에러 펑션의 곱으로 하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에러는 제어 타깃에서 피드백 되어 온 함수를 빼준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요 에러가 지금 요 값이니까 결국에 CS는 GS의 에러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CS로 묶어보면 이렇게 돼서 페루프의 전달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페루프의 제어 블락 다이어그램을 만나면 하나의 공식으로서 이렇게 페루프 전달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분자에는 지금 원래 그 피드 포워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달 함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 두 개의 전달 함수를 곱한 값에 1을 더한 값이 항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 형태를 만나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시스템의 페루프의 전달 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제 디스터번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G를
GS를 G1S하고 G2S로 좀 나눠보고 좀 합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디스터번스가 들어온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요 RS라는 인풋만 있었는데 제어 목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네, 외란이 중간에 들어오고요.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제어 타겟과 네, 외란이 선형 중첩으로 아웃풋으로 들어옵니다. 선형 중첩으로 시스템이 들어와서 아웃풋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의 트랜스퍼 펑션을 두고 생각해 보면 RS도 들어오고 DS도 들어와서 결국에 CS가 나오는데 이 CS라는 것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RS에 의한 아웃풋과 디스터번스에 의한 아웃풋 두 개로 나눠지고 요 위의 경우는 DS가 0일 경우고요. 아래 경우는 RS가 0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고려해서 더해주면 이 관계들을 규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요 RS가 제로고 디스터번스만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때는 일단 DS가 들어올 거고 RS는 없지만 요 앞단에서 또 신호가 들어오죠. 그래서 요 앞단의 신호를 계산해서 DS에 더해준 다음에 G2S에 곱해서 CS로 내보내는 형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DS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데 또 앞단에서 피드백을 먹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성분이 뭐냐면 G1S 그 다음에 페루프상에 있는 HS 그 다음에 아웃풋 외란에 의한 아웃풋 CS가 피드백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G2S가 곱해져서 다시 CDS로 나갑니다. 그럼 CDS로 묶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외란분의 아웃풋 CDS의 전달 함수는 결국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는 외란이 0일 때 외란이 0일 때는 외란이 없으니까 그냥 G1S하고 G2S는 곱해서 전달함수로 표현이 돼서 단순하게 페루프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 바로 이용을 해서 RS분의 CRS는 포워드 방향의 전달함수를 다 묻고 피드백의 전달함수랑 곱해서 1에다 더해주면 되는 거였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표현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아웃풋 CS는
이 둘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공통항을 묶으면 네, 이렇게 표현이 돼서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요 전달함수 값이 1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함수를 이건 전달함수가 아니라 요 아웃풋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각각 외란과 인풋을 좀 더 살펴보면 요 외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도를 갖는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외란에 대한 전달함수에서 역시나 요 값을 크게 잡으면 요때는 또 이렇게 간소하게 표현이 되고요. 역시 요 값을 좀 크게 잡으면 전달함수 자체가 0이 돼서 내 외란에 대해서 민감도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란이 들어오더라도 내 제어기는 본래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어 타겟을 준 경우도 요 값이 엄청 크다고 하면 이번에는 hs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전달함수에 관계없이 그 RS에 대한 전달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hs를 1로 놓으면 이 값은 1이 돼서 내 RS 제어 타겟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돼서 이런 경우는 인풋을 그대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이퀄라이저 기능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달함수들을 적절히 조절하면 원하는 시스템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전달함수와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어의 고전적인 방식은 트랜스퍼 펑션이 있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링이 있는데, 보통 컨벤셔널한 방법이 트랜스퍼 펑션이고요. 최근에 많이 쓰이는 마더한 방법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링입니다. 이 시스템은 LTI 시스템의 한정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링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널 리니어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고 타임 베어링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퍼 펑션은 S 도메인 변환을 해서 다루는 방법인데 반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타임 도메인에서 변환 없이 그대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시스템의 거동의 어떤 본질적인 원인이 되는 스테이트라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트랜스퍼 펑션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트랜스퍼 펑션은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만 다룰 수가 있는데 반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인 폼으로는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이러한 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X가 이제 스테이트가 되고요. 네, 시스템의 거동을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설명력을 갖는 그 스테이트 벡터가 되고, 인풋이 들어오고요. 아웃풋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풋이 들어와서 아웃풋이 나가는 바로 다이렉트 매핑을 해주는 트랜스퍼 펑션 방식이 있는 반면에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이 스테이트가 중간 매개가 돼서 이 스테이트에서 이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설명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이런 차이가 이 두 시스템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방식을 한번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적용을 해서 이제 두 시스템 상호 간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인풋은 지금은 싱글 인풋으로 스칼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일단 전달함수에서는 초기값을 다 0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바로 미분은 s를 곱해주고 적분은 s를 나눠주고 하는 공식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벡터를 미분하면 그대로 s가 곱해져서 나오고요. 아웃풋도 이렇게 표현이 돼서 x에 대해서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앞에 행렬을 역행렬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아웃풋도 표현을 해보면 C에다가 X를 곱해주고 D, US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제 US에 대해서 묶어보면 이렇게 묶이게 돼서 전달함수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 D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모든 그 행렬식과 스칼라 값들을 모두 알게 되면 이 공식으로 간편하게 전달함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의 배경식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케니컬 시스템에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
이런 메스가 없는 카트가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스 M을 가지고 스프링 상수 K하고 점성계수 B를 갖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카트는 U 방향으로 움직이고 요 질량 M은 Y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F는 MA로 밸런스 이제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MA는 이제 외력을, 댐퍼와 스프링에 걸리는 외력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창들을 넘겨보면 아웃풋 창들은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외력을 표현해 줍니다. 네, 요 식이 나왔고요. 이제 요 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YS로 한번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US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제 전달 함수는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전달 함수로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볼 텐데, 요 1번식을 다시 표현해 보면 질량을 소거해 주며 나눠줘서 표현을 다시 해보고, 똑같은 식인데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요 개수들이 이제 LTI 시스템이니까 다 상수들이 되겠죠. A1, A2, B1, B2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요 U의 2차 미분, 이계 미분은 미분의 개수가 지금 B0인데 항이 없으니까 B0는 0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부터는 좀 공식을 쓸 건데요. 이 공식은 일반화된 공식이라서 일단 좀 받아들이고 써보겠습니다. 유도 과정은 유도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식을 좀 받아들여서 흐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라는 중간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계 미분을 갖는 시스템이니까 베타 0부터 베타 2까지 표현을 해보면 뭔가 규칙성을 갖고 있죠. 이런 규칙성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B0는 값이 0이고, 베타 1은 이제 B1은 B 오버 M이고, 베타 0가 0이니까 B 오버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2는 B2가 K 오버 M이고, 지금 베타 1이 B 오버 M이고 A1이 B 오버 M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이제 x1하고 x2를 지정을 해줄 건데,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넣어보면 지금 베타 제로가 0이니까 x1은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1 넣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스테이트 벡터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스테이트 벡터의 성분의 미분값도 필요하겠죠. 역시 이렇게 공식으로 써주면 이제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들고 와서 이렇게 써주고, 요 마지막 x2 텀이 이제 좀 길죠. 네, 여기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텀들을 이제 모아보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x 닷 벡터는 x 벡터에다가 행렬식 a를 곱해줘서 여기에 b u를 더하고 스칼라 y는 c에다가 x 벡터를 곱한 형태. 이러면 이제 x1 닷은 x2 플러스 b 오버 m 곱하기 u로 표현이 되니까 x2에다가 b 오버 m u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x2는 마이너스 km x1에다가 마이너스 b 오버 m x2 더하기 k 오버 m 마이너스 b 오버 m의 제곱 u,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y는 x1이니까 1, 0. 이렇게 하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도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하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링을 다 한번 해봤는데,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한번 해봤지만 모든 어떤 피지컬한 시스템이 다 같은 방식으로 좀 구현되기 때문에 미케니컬이든 일렉트리컬이든 서머리든 뭐 모든 시스템에 동일하게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렉트리컬 시스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인풋, 아웃풋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코일, 저항, 캐패시터, 이 루프로 전류 I가 흐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이퀘이션을 이 루프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이 I에 대해서 이런 루프를 돌면서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웃풋 캐패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아웃풋으로 놨으니까 이렇게 이퀘이션 두 개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퀘이션을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해보면
단순히 미분은 s로 곱하고 적분은 s로 나누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전달함수는 단순히 두 식을 분모 분자에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is는 다 소거가 되고 분모 분자에 cs를 곱하면 이렇게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이 소자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이 임피던스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면 이 S도메인에서 단순히 이렇게 저항이 직렬 연결된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이 아웃풋에 걸리는 라플라스 변환된 이 아웃풋 볼티지는 이 인풋 EIS가 이 볼티지 디바이더처럼 G1, G2에서 분배돼서 걸리는 형태로 표현이 돼서 이런 경우는 임피던스로 취급을 하면 바로 이렇게 볼테이지 디바이더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압을 분배해서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G1S는 코일과 저항의 직렬 연결, G2S는 캐패시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임피던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역시나 분모 분자에 CS를 곱해주면 네, 이렇게 돼서 이 두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네, 이렇게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또 바꿔볼 텐데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좀 펼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서 타임 도메인으로 다시 넘겼습니다. 그러면 LC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X1은 아웃풋 빼기 베타 제로 U 공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X2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요 인풋만 있고 지금 미분 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 베타 텀들은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웃 볼티지랑 아웃 볼티지의 미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스테이트 벡터를 미분하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인풋은 EI고 아웃풋은 E0니까 X1이 돼서
요 관계들을 이제 정리해주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표현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x1 닷은 x2 닷은 마이너스 lc분의 1 x1에 더하기 마이너스 r 오버 l x2 더하기 lc분의 1u y는 x1이니까 1, 0 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여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리퀴드 레벨 시스템까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똑같죠, 방법이? 이러한 수조가 하나 있고요. 밸브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또 밸브가 달린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물이 차 있는 수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Q가 들어와서 여기 H가 이렇게 불의 높이가 있고 바깥쪽으로 또 Q가 나가겠죠. 그리고 이 밸브는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 시스템을 다루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평형점이 있고 여기서 아주 약간의 변화만 있는 시스템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변화량만 그 평형점 주변으로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캐패시턴스라고 또 C가 있는데, 캐패시턴스는 단순히 이 물통의 이 단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때 이 유동의 형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라미너 플로우 충류와 터뷸런트 플로우가 난류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플로우 패턴에 따라서 그 저항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수두 H에 따른 유량도, 즉 그 관계가 달라지는데, 라미너 플로우에서는 Q는 KH의 관계를 가진 반면에 터뷸런트 플로우에서는 내가 H의 그 수두가 있다고 해서 바로 선형적으로 Q가 나오지 않고 K 루트 H의 관계가 있는데, 바꿔 말하면 내가 H를 더 많이 크게 해줘야 똑같은 유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터뷸런트가 좀 더 유량을 만들기 힘들죠.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이 차이가 납니다. 이 저항은 내가 어떤 작은 유량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 물 높이, 수두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그걸로 저항을 표현하는데, 이 값이 이제 라미너냐 터뷸런트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H가 지금 K분의 1Q로 표현이 되니까 미분을 해보면 K분의 1이 남아서 여기는 H 오버 Q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H가 제곱을 해보면 Q제곱 오버 K제곱으로 표현이 돼서 K제곱은 밖으로 나오고 미분하면 2Q,
그러면 k제곱이 보면 h분의 h 오버 q 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에 2q를 곱하면 2h 오버 q가 되죠. 그래서 이 라미나 플로우의 저항보다 터뷸런트 플로우의 이 밸브에서의 저항이 2배로 큽니다. 그래서 내 유동 형태에 따라서 저항을 이 관계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떤 플로우냐에 상관없이 일반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미소한 인풋이 들어와서 미소한 아웃풋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요 캐패시티를 갖는 물통을 통해서. 그러면 QI가 들어와서 QO가 나갈 텐데 이게 DT 시간 동안 쌓이면 물통 내부에는 CDH만큼 그 수위가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유량은 우리가 이 저항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참고로 요거는 우리가 전류는 저항분의 전위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유량은 저항분의 내 수도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식을 다시 보면 DT를 양변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양변에 R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요 RQ0가 H니까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바로 해보면 이렇게 되고 항들을 묶어보면 이렇게 돼서 이제 QIS분의 HS의 전달함수는 RCS 플러스 1분의 R이 됩니다. 그리고 요 HS가 RQOS로 표현이 되니까 이번에는 인풋 유량분의 아웃풋 유량의 전달함수는 RCS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리퀴드 레벨 시스템의 전달함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미케니컬, 일렉트리컬, 리퀴드 레벨 시스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식들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분야를 전공하시든 간에 결국에는 이 제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같은 이론으로 다 묶이거든요.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죠. 각각 다른 분야에서 시스템 모델링을 하지만 결국에 하나의 식으로 귀결이 되고 그 식들을 분석하는데 하나의 기법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어떤 제어 공부의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제어 기법을 적용해서 시스템이 어떠한 거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